안녕. 자, 오늘 그 확률과 통계 일단 그 첫 번째 시간인데 책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은 인쇄되면 바로 드릴 테니까 기다리고 계세요. 어차피 앞부분 공부하는 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익숙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하고 나갈 예정이니까 가볍게 들으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이 순열 파트에서 공부를 하는 건 메인 컨텐츠가 그냥 키워드만 말씀드리자면 중복 순열이라든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든지 원순열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이미 이전 과정에서 공부했었던 순열과 조합에서 순열 파트의 확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순열의 여러 가지 활용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 이제 개정 후 책에는 아마 그 기본적인 내용들은 빠져 있고 개정 전 책에는 그 기본적인 내용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 전 책을 기준으로 해서 먼저 좀 앞부분에 있는 그 순열이라든지 그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또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는 경우의 수의 정의, 합의 법칙, 고의 법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책은 지금 당장은 필요 없으니까 그냥 실판만 집중하시면 되고. 자, 우리가 일단 경우의 수라고 했을 때 그 경우의 수는 무엇을 지칭했었더라? 경우의 수. 경우의 수의 정의가 뭐였죠? 내가 되게 중요하게 강조하면서 여러분들 항상 중학교 때도 그다음에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좀 강조를 많이 했었던 부분이 있었죠. 경우의 수. 어떤 일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의 개수. 그렇게까지만 이야기하면 아주 중요한 키워드 하나만 쏙 빠진 채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이제 딱 그렇게까지만 이야기하고 말아서 정말 좀 깊이 있는 좀 심화 문제들을 풀 때 좀 에러가 많이 발생하긴 해요. 잘하셨어요. 한 97%는 완성을 했어. 나머지 3% 그 키워드가 뭘까? 뭐였죠? 야, 나 중학교 때부터 가르치면서 강조했잖아. 이 대답 안 하면 오늘 3시까지. 뭐야,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첫 시간이라 부끄러워서 그래? 서로 다른. 네, 구분 가능한 결과의 수라고 했잖아요. 그냥 결과의 수라고 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들 동전 2개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그럼 그냥 뭐 언제나 항상 뭐 4가지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왜? 앞, 뒤, 앞, 뒤 언제나 4가지잖아. 그런데 100원짜리 동전 2개 던졌을 때도 진짜 경우의 수 4가지라고 할걸요? 진짜 4가지입니까 이때? 뭐 주사위 뭐 2개 던지면 무조건 36가지예요? 아니잖아. 중학교 때는 사실 우리가 그런 것까지 그렇게 딥하게 들어가진 않아서 사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로 함정을 내놓고 문제를 출제하지는 않지만,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뭐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도 그런 것들은 좀 봐주는 경향이 없잖아 있기는 하지만, 이 확률과 통계를 공부할 때만큼은 그런 것도 구분 못하면 그냥 바로 작살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겨냥하고서 문제를 출제를 하기도 한다고. 확률과 통계라는 이거는 아예 그냥 진짜 전문적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100원짜리 동전 2개를 던졌을 때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그 100원짜리 2개가 서로 구분되는데요? 안 되는데요? 라고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돼. 그게 정말 중요하니까. 100원짜리 2개가 만약에 구분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완전 똑같아. 무슨 뭐 100원짜리 뭐 생김새도 똑같고 뭐 제주 연월도 연월까지는 안 나온다. 제주 연까지 똑같아. 그러면은 그거는 내가 어떤 게 앞면이고 뒷면인지 구분이 불가능하잖아. 앞뒤가 나왔을 때. 얘가 앞, 뒤가 나올 수도 있고 실제로 뒤 앞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 이 앞뒤랑 뒤 앞이 우리 눈에 구분이 돼요? 안 돼? 안 되잖아.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걸 같은 경우로 체크해 준다고 했었죠. 그래서 앞, 뒤, 뒤 이렇게 총 3가지라고 했었잖아. 그렇죠? 그럼 주사위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만약에 빨간색 주사위랑 파란색 주사위 2개를 갖고 있어요. 빨간색 주사위, 파란색 주사위. 자, 이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빨간색 주사위가 1이 나왔을 때를 가정하면 파란색 주사위는 1부터 6까지. 역시 빨간색 주사위가 2가 나왔다고 가정하면 파란색 주사위도 1부터 6까지. 해서 점점점 전체 모두 몇 가지? 36가지가 나와. 이게 이제 기본이지.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지금 구분이 가능한 상황이잖아. 구분이 불가능한 상황은 어때요? 완전히 똑같아. 2개 주사위랑 똑같이 빨간색 주사위든 똑같이 파란색 주사위든 아니면 똑같이 그냥 뭐 하얀색 주사위든 그냥 두 주사위가 구분이 안 되고 똑같이 생겼어. 뭐 파란색 주사위 2개라고 할까? 자, 이때는 어때요?
역시 선생님 뭐 이거 1 나왔을 때 이게 1부터 6까지, 그다음 이게 뭐 2가 나왔을 때 이것도 1부터 6까지, 뭐 점점점 이것도 결국 36까지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기 쉽다고. 그런데 그게 아니죠. 뭐가 문제가 돼요? 겹쳐요. 어떤 상황이? 1, 2랑 2, 1. 오케이. 1, 2랑 2, 1이 겹치죠. 얘가 1, 2가 나오는 상황과 얘가 2, 1이 나오는 상황이 우리 눈으로 구분이 돼요, 안 돼요? 돼, 안 돼?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구분하지 않겠다라는 거야. 뭐에 의해서? 경우의 수의 정의에 의해서. 그래서 경우의 수의 정의가 뭐다?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무슨 결과의 수? 서로 다른. 네, 구분 가능한 결과의 수라고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요. 알겠죠? 구분 가능한 결과의 수.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때 뭐 36가지에서 중복된 걸 빼는 방법도 있고, 또는 어떤 방법도 있을 수 있을까? 그냥 진짜 뭐 카운트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결과 몇 가지라고 아시는 분? 지금 머릿속으로 잠깐 계산해봐. 중복이 얼마나 발생할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도 되고, 문제를 냈으니까 다까지 또 뭐 내고 가요. 1, 2, 2, 1, 뭐 2, 4, 4, 2, 뭐 6, 3, 3, 6, 뭐 이런 것들이 다 중복되죠. 그러면 다 두 개씩 나누기 18? 이러면 다 틀린다고 했어. 18이 아니야. 제일 많이 나오는 답이 이제 36, 그 다음에 이제 18. 이렇게 딱 두 개의 답이 제일 많이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뭐는 또 중복이 안 되냐? 그 66이랑 뭐 66, 뭐 33, 뭐 이런 것들 다 이런 건 중복이 안 되지, 그치? 네, 그래요. 그런데 어떤 녀석이 여기서 이렇게 지금 근데 있잖아요. 이게 1, 2랑 2, 1이 나오는 게 같은 상황에서 중복된다고 하나 제거했잖아요. 그러면 1, 1이랑 1, 1이 나오는 상황도 이게 같은 상황이니까 이것도 중복 제거해. 아니 36가지 1, 1과 1, 2를 우리가 두 번을 세냐고. 한 번만 세잖아. 그치? 36가지의 케이스 안에 1, 1이라는 것이 한 번만 카운팅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그거는 우리가 중복 제거할 이유가 없죠. 근데 1, 2랑 2, 1은 36가지에서 하나에서 두 번으로 세주고 있는데 난 한 번으로 세주길 원하니까 걔네들은 나누기 2를 해주려. 그래서 1, 1부터 6, 6까지는 모두 몇 가지야? 6가지죠. 그러니까 36가지 중에 6가지는 정상적으로 세졌어. 그럼 나머지 몇 가지만? 30가지만 비정상적으로 2배로 세준 거지. 그래서 얘네들만 절반으로 해주면 돼. 그래서 15가지랑 6가지에서 전체 몇 가지? 21가지. 대충 생각하는 사람에게서는 전혀 나올 수 없는 숫자는 21. 그것이 이 문제 정답. 알겠죠?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경우의 수의 정의에 대한 문제였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 이거는 어때요? 합의 법칙, 고배 법칙. 당연히 언제 합을 쓰느냐, 언제 곱을 쓰느냐, 그 차이인 건데, 이것도 역시 중학교 때 경우의 수 처음 공부할 때부터 내가 아주 중요하게 막 생쇼를 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쭉쭉 뛰기도 하고. 우리가 언제 합을 쓰고 언제 곱을 쓴다고 했지? 교과서식 표현으로 봤을 때는 동시에라는 말의 그 여부에 따라서 합과 곱을 쓸지 말지를 결정한다라고 했었어. 근데 이 동시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뭐야? 동시라고 했을 때 무슨 이미지가 떠올라요? 같은 시간에 일을 하는. 그렇지. 뭔가 이렇게 시간적인 동시성이 떠오르잖아. 그렇지? 뭔가 시간적으로 동시에라고 하면은 그럼 이제 요거는 뭐 종이 필요하시면 지금 소파에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간적 동시성을 먼저 생각하니까 뭔가 시간적으로 동시에 발생하면은 얘네들이 곱하기를 하고 뭐 시간적으로 동시에가 아니면은 그럼 더하기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을 나누게 된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했었을 때는 설명이 안 되는 상황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시간적 동시성이라는 걸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로 우리가 이제 집, 문방구, 학교 뭐 이런 게 있죠. 아니야, 여기는 수업이고 저쪽이나 이쪽에 앉으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집, 문방구, 학교까지 가는 경로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여기가 이제 집, 여기가 문방구, 여기가 학교. 자, 그럼 집에서 문방구를 거쳐서 학교까지 가는 거, 이거 경우의 수 몇 가지예요? 6가지. 근데 이게 무슨 뭐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이야? 그런 거 아니잖아. 동시에 발생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2랑 3이랑 곱하고 싶죠. 이게 무슨 동시에가 아니라고 해서 막 더하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당연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본능적으로 맞다 틀리다라는 걸 따지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곱하는 게 맞아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뭔가 복잡한 상황에서 내 직관이 작용하지 못할 때, 그럼 그때는 당연히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건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표현이기 때문에 그때서 갑자기 동시에라는 말이 막 기억이 나고 막 떠올라. 그래서 이거는 동시에는 아니지 않나? 하고서 더하기 했다가 막 틀려버리고 막 이런 상황들이 발생해서 그래서 이 쉬운 걸로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거든. 그럼 왜 우리는 얘네들을 곱해야만 했을까? 그냥 직관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냥 곱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뇌가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가 있다고. 왜 우리는 얘네들을 곱하고 싶었을까요? 연달아 일어나서. 자, 이 연달아라는 게 뭐냐면 너네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그 각각의 선택지마다 3개씩의 선택지가 연이어 발생하잖아.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간 것에 따라서 3개의 선택지가 이렇게 간 것에 따라서 3개의 선택지가 더 추가로 연이어지죠.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셋, 요거에 따라서 셋, 3과 3을 더해서 그래서 6이 됐었던 거야. 근데 3을 2번 더하니까 이걸 곱셈식으로 표현하면 3 곱하기 2가 됐었던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 학교를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경우가 이렇게 2가지 길이 더 생겼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경우는 몇 가지야?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 2랑 3은 아까처럼 곱했겠지만 여기는 이 2랑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더하고 싶죠. 그럼 얘네들은 왜 더했는데? 우리가 아까와 같은 상황처럼 요거에 따라서 얘까지 선택이 고민이 연달아 일어나는 건 아니죠.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는 거고 저렇게 가면 저렇게 가는 거잖아. 그렇지? 이것과 이것은 별개지. 자, 이렇게 별개인 상황들에서는 우리가 이 병렬적인 구조, 이래도 되고 또는 저래도 되는, 이렇거나 저렇거나 하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더하는 걸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고. 자, 그러니까 이 곱하기랑 더하기의 그 차이를 보면은 곱하기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저렇게 하고 그 다음 또 저렇게 하고 이게 연속으로 계속 연이어 발생하고 있을 때는 곱하고 싶은 거고, 더하는 것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을 때 그때는 더하고 싶은 거고. 마치 좀 실생활 예로 들어보자면은 내가 이제 엄마랑 같이 이제 뭐 마트에 갔어. 자, 그런데 어머니께서 야, 과자 하나랑 아이스크림 하나 사가지고 와 라고 하셨어. 자, 그러면 과자 중에서도 고르고 아이스크림 중에서도 골라서 갖고 와야죠. 그럼 이 조합을 만들 때는 당연히 뭐 과자 뭐 5개, 아이스크림이 6개가 있으면 5랑 6을 당연히 곱하고 싶을 거야. 왜? 5개 중에서 하나 골라와야 하고 연달아 이 6개 중에서도 하나를 골라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5랑 6을 곱하고 싶겠지. 그런데 야, 과자나 아이스크림 중에서 하나 골라가지고 와 라고 했을 때는 5가지에서 골라오거나 6가지에서 골라와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5랑 6을 더하고 싶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옷 입는 상황도 마찬가지죠. 내가 뭐 상의가 뭐 4개가 있고 하의가 5개가 있어. 자, 그러면 4개랑 5개를 갖춰 입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4랑 5를 어떻게 하고 싶어요? 곱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코트가 3개가 있어. 그러면은 4랑 5를 곱해서 상의 하의를 갖춰 입고 그 다음 코트를 입고 나가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코트만 입고 나간다든지 뭐 상의 하의만 입고 나가는 것 뭐 이런 것들은 배제한 채로 얘네들을 모두 다 챙겨 입고 나간다고 할 때 당연히 얘네들도 연달아 고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4랑 5를 곱하고서 또 3까지도 곱해야 되겠지. 근데 만약에 그게 코트가 아니라 원피스였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상의랑 하의를 같이 갖춰서 입고 나가거나 원피스만 입고 나가도 되지. 그러니까 이때는 내가 4랑 5를 곱하거나 아니면 3, 원피스만 입고 나가거나, 그래서 얘네 둘을 곱하는 게 아니라 더하고 싶을 것이다. 이게 우리가 합과 곱을 구분하는 절대적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동시에라는 말을 이젠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이 동시에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야. 동시에가 아니라 결국 뭐가 중요하다? 이게 연달아 발생하는 상황이냐 아니면 뭔가 딱딱 끊겨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상황이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곱과 합을 나누는 기준이었다. 자, 일단 프린트 다 나온 것 같아서 그것부터 먼저 쓸게요. 잠깐만.
이따가 여러분들 백지 쓰실 때는 이 앞에 있는 내용도 다 들어가야 합니다. 예전에 배웠던 내용이라고 패싱하지 마세요. 자, 옆에 전화. 자, 오케이. 그럼 이제 우리 순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순열까지 내용 다 기억나시죠? 순열. 우리가 이제 보통 NPR이라고 기호를 써서 표현하는 것이 이제 순열인데, 자, 순열이 뭐의 줄임말이었어? 순열, 순서대로 나열해서 이제 이름이 순열이야. 순서대로 나열. 자, 그래서 이 순열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기호가 NPR이라는 기호인데, 이 NPR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왜냐? 우리가 이제 NPR, NCR, NPIR, NHR이라는 총 4개의 기호를 배우고 갈 거야. 이 책에서 이 두 단원에 걸쳐서 NPR과 NCR이라는 건 아는데 NPIR은 뭐고 NHR은 뭐냐? 그것이 이제 좀 미리 스포를 하자면 중복 순열과 중복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중복을 허용한다 안 한다에 따라서 그렇게 둘둘로 나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 각각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 넷 중에 뭘 쓸지를 정확히 판별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순열을 써야 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중복 조합을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판단이 헷갈려 버리면 이젠 반반도 아니야. 25%야. 그러니까 순열이랑 조합만 배울 때는 반반이었잖아. 그치? 그런데 이제 4개가 되어버렸으니까 25%가 됐죠. 확률이 뚝 떨어졌으니까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돼. 자, 일단 순열, NPR이라는 것이 의미가 뭐였어요? NPR? N개 중에서 10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해. 네, 근데 거기에서도 중요한 말이 빠져있어. 잠깐만, 물 한 컵만 먹을게. 누가 물을 진짜 물을 쓰면 좀 나빠. 누구야? 여기 있는 친구 아닌가? 이거 그냥 N개 중에 R개를 뭐 일렬로 나열 뭐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조금 더 이제 필요한 단어가 있어요. 뭘까? 순서대로. 야, 그리고 지금 이 클래스에서 이 친구가 나이가 제일 어린데 자꾸 이 친구만 대답하게 시킬 거야? 나이 차이가 지금 여러분들 3살이나 나는데 지금? 그치? 아니다. 이제 4살 나는구나. 이씨. 대답 안 해 자꾸? 뭐예요? 이 N 그냥 N개야? 서로 다른. 오케이, 서로 다른.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 그래서 내가 이거 쓸 때 맨날 그렇게 쓰지 않았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 이때 이제 일렬로라는 걸 순서대로라고 이야기를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순서대로 나열. 그것이 NPR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일렬로 나열이라는 것을 싹 빼놓고 이만큼을 우리가 뭐라고 했었어요? 좋아. NCR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렬로 나열이라는 것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NPR과 NCR이 달라지니까 여기서 일렬로 나열하는 건 뭐 몇 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야? R개. 내가 뽑은 게 R개니까, 그렇죠? 그 R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일렬로 나열한다. R개를 그게 더 있으면 얘, 그게 없으면 쟤. 즉 여기에다가 R 팩을 곱하면 얘가 될 수밖에 없죠. 또는 여기에다가 R 팩을 나누면 쟤가 될 수밖에 없고.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순열과 조합을 공부할 때 학습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다 기억나시죠? 이것이 우리가 이제 그때 당시 배웠었던 순열.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걸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 NPR이라는 걸 무엇분의 무엇이라고 표현했는데 기억나는 거 한번 좀 더듬어 볼까요? 뭐라고 할 수 있죠? 판단을 해봐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 괜찮아, 자신 있게 얘기. n팩이 일단 먼저 있어야 되고. 야이 진짜 왜 자꾸 이 친구만 대답하게 만들어? 씨 죽는다. 자, n 팩토리얼이 일단 먼저 있어야 되고 거기서 내가 취할 것만 취하고 나머지는 버리면 되잖아, 그렇지? n 마이너스 r. 네, 요 n개 중에서 r개를 곱할 거니까 우리는 n-r개만 지우면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 n팩에서 n-r팩만 지우는 걸로 요 npr를 뽑아낼 수 있다. 그래서 n-r 팩 분의 n팩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음을 그때 당시에 학습을 했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이미 기존에 알고 있는 내용들. 복습이 끝났습니다. 네, 다 기억하시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새로운 걸 공부를 할 건데, 그냥 여기에서 뭐 나오는 순서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할게요.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이제 공부하겠다고 했었던 부분이 중복순열이랑 뭐 여러 가지 순열, 그다음에 원순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다른 것들이 이제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차차 자연스럽게 익혀나갈 부분이 있고, 어쨌든 이 메인 컨텐츠는 이 세 가지를 여기서 공부를 할 건데, 일단 이 중에서 중복순열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하고 갈게요. 중복순열, 순열 배우자마자니까. 자, 중복순열이라는 것은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냐면 서로 다른 n개 중, 요거는 똑같아. 이건 달라지지 않아. 여기에서 달라져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데 그 r개가 중복되어도 돼. 그러니까 똑같은 거 계속 뽑아도 된다.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하자면은 숫자 카드가 1, 2, 3, 4, 5가 있어요. 이 5개 숫자 카드를 가지고 각 숫자 카드를 최대 한 번씩만 사용해서 세 자리 정수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1, 2, 3, 4, 5 5개의 숫자 카드를 가지고 최대 한 번까지만 사용해서 세 자리 정수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거 경우에서 어떻게 구해요? 5 곱하기 4 곱하기 3 또는 5p3 이렇게 불러줄 거지, 그치? 그냥 일반적인 순열 문제잖아.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1, 2, 3, 4, 5라는 5개의 숫자 카드가 있는데 뭐 무한정 사용할 수 있어. 뭐 같은 거 여러 번 뽑아도 돼. 뭐 1, 1, 1 이렇게 뽑아서 만들어도 돼. 뭐 2, 2, 3 이렇게 뽑아서 만들어도 돼. 뭐 2, 2, 3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건 223도 있고 232도 있고 322도 있겠지만, 그쵸? 어쨌든 이렇게 같은 숫자를 여러 번 뽑아서 만들 수 있다라고 중복을 허용한 상태, 그게 중복순열이야. 뭔가 말로만 들었을 때 되게 복잡할 것 같지 않아요? 그쵸? 뭐야,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다 한 번씩 뽑는 상황도 세줘야 되고, 그럼 두 개 한 개 뽑는 상황도 세줘야 되고, 모두 다 똑같은 걸 뽑는 상황도 세줘야 되고, 그럼 얘네들 다 더 해야 되나? 갑자기 이 생각이 막 들잖아?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 잘 생각해봐. 1, 2, 3, 4, 5 5개 숫자 카드가 있어. 이 5개 중에서 3개를 중복 허용해서 뽑아 순서대로 나열한다 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5개 숫자 카드로 3자리 정수를 만들었을 때랑 똑같은 베이스를 한번 밟아 나가보자고. 일단 3칸을 먼저 탁탁탁 그려놓고 여기에 몇 가지 들어갈까, 여기에 몇 가지 들어갈까, 여기 몇 가지 들어갈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쵸? 자, 여기 몇 가지 들어갔었어요? 첫 번째 문제로 생각해보면 한 번씩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 5가지? 4가지? 3가지고 5, 4, 3 곱했잖아, 그치? 자, 그런데 이젠 중복이 허용이 된다고. 여기 썼던 거라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 또 쓸 수 있어. 또 써도 돼. 3번 계속 다 써도 돼. 상관없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 카드 경우의 수 몇 가지? 5가지. 여기는 몇 가지? 여기는 몇 가지? 오케이, 끝. 중복순열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따로 뭐 더 할 게 없어요. 오히려 더 쉬워졌어. 그쵸? 5, 4, 3 이렇게 하나씩 곱하는 것보다 5, 5, 5 곱하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냐? 그쵸? 그래서 우리가 중복순열이라고 하는 것은 중복을 허용한다라는 거 가지고 살짝 겁먹을 수 있는데 오히려 계산 과정은 훨씬 더 쉬워져. 그러면 또 다른 문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체통 세대는 아니겠지만 우체통에다가 이제 그 편지를 넣는 것도 약간의 그런 거 있잖아요. 좀 풋풋한 그런 낭만 같은 게 있죠.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나도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우리 같은 세대입니다. 걱정하지 마. 왜 웃어? 아니 나도 무슨 뭐 편지 써가지고 우체통에 넣고 막 이렇게 마음 조아리고 뭐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나 그냥 되게 여러분들이랑 비슷한 세대야. 나도 뭐 이렇게 메신저, SNS, 그죠? 카카오톡 이런 거. 아무튼 근데 또 낭만이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가끔 쓰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죠. 자 근데 이제 편지를 쫙 썼어. 우체통에 가는 게 귀찮아가지고 내가 계속 그냥 편지만 쓴 거야. 편지가 5개가 쌓였네. 5개가 쌓여가지고 우체통에 딱 갔어. 근데 우체통에 갔는데 물론 우체통은 빨간 우체통 하나밖에 없긴 하지만 이상하게 그 동네는 빨간 우체통, 파란 우체통, 초록 우체통 3개가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3개의 우체통에다가 내가 갖고 있는 이 편지를 넣어서 보내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몇 가지의 고민을 해서 그 우체통에다가 넣을 수 있을까요? 내가 1번, 2번, 3번, 4번, 5번의 편지가 있는데 이걸 순서대로 이렇게 우체통에 넣으려고 합니다. 몇 가지의 방법으로 우체통에 넣을 수 있을까요? 그냥 넣고 난 다음에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넣는 행위에 대한 경우의 수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1, 2, 3, 4, 5번에 편지가 있는데 이거를 내가 순서대로 우체통에다 넣으려고 합니다. 3의 5제곱 5의 세제곱 3의 5제곱 뭐 이런 것들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문제를 한 번씩 좀 내고 있는 건데 어떤 걸까요? 3의 5제곱일까요? 5의 세제곱일까요? 대답 안 해? 5의 세제곱? 아까 뭐라 그랬지? 3의 5제곱 5의 세제곱. 자 봐봐 이렇게 2가지로 나뉘었어. 여러분들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겁니까? 저 남자? 저 남자? 어떤 놈의 손을 들어줄 거야? 자, 한 놈이 흔들리고 있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고민을 하는지. 편지를 마음속에 품고 우체통 앞에 딱 써서 무슨 고민을 하는지를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이 편지 하나를 딱 들고 어디다 넣지? 그거 고민할 거 아니야. 몇 가지 고민이야? 3가지 고민이죠. 그래서 하나 넣었어. 또 2번째 편지를 꺼내서 어디다 넣지? 무슨 고민해? 셋 중에서 어디다 집어넣을까? 이런 고민을 하겠지. 3가지. 이런 고민하잖아. 근데 내가 이 편지를 갖고서 우체통 앞에 서서 우체통을 끌어안고 이 우체통을 어떤 편지에다 갖다 와. 그런 고민 안 하잖아요. 이 우체통을 갖다 무슨 편지 위에다 올려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은 편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그냥 아까 내가 뭐 NPR, NCR, NPR, NHR 뭐 이런 것들 얘기했었잖아. 이런 관점으로만 들어가게 되면은 너무 기계적이고 딱딱해서 헷갈려. 그래서 이게 뭐였지? N의 R제곱인가 R의 N제곱인가 막 갑자기 이래버린다고. 그럼 그 순간 갑자기 휙 틀려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항상 이런 경우의 수를 논할 때 특히 중복 순열 같은 것들을 논할 때 헷갈리기가 너무 쉬워지니까 그때는 이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서 굳이 중복 순열이라는 걸 의식하지 않은 채로 문제를 푸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이 팁이니까 잘 기억해두세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중복 순열로 바꿔놓고 그걸 가지고 식을 써서 문제를 풀면은 분명히 이 과정 어딘가에서 에러가 발생해. 그러니까 이걸 거쳐가려고 하지 마. 그냥 방금 전처럼 내가 편지를 우체통에다 쑤셔 넣을지 우체통을 편지에다 쑤셔 넣을지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내가 3가지씩 5번의 고민을 하는가 아니면 5가지씩 3번의 고민을 하는가만 생각하면 되지 이걸 딱딱하게 5파이 3인가? 3파이 5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바로 5의 세제곱, 3의 5제곱 그 어느 답도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 또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함수의 개수 문제인데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가 4개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 자,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가 4개,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 자, 만들어질 수 있는 함수의 개수는 모두 몇 개? 대답해. 틀려도 돼. 괜찮아. 몇 번이고 틀려. 정력의 존재는 뭐예요? 제가 단어를 잘 모르겠어요. 너는 그걸 아직 배우기 전이라서 그래. 아직 공통수학 2를 안 배웠기 때문에. 정역이라는 것은 뭐라고 쉽게 표현할까? 우리가 함수가 x에서 y로 대응되는 관계잖아.
x의 값들만 모아놓은 거. 즉 선택할 i들만 모아놓은 거. 내가 누구를 선택하겠어 라고 할 아이들을 모은 게 정이요. 그다음 공역은 선택받을 아이들을 모아놓은 거. y의 값들의 후보를 모아놓은 거겠죠. 아까 정의역 몇 개라고 했지? 네. 4개랑 공역 3개? 응. 네. 몇 가지야 그럼 함수? 12개. 12가지? 12가지? 왜 12가지야? 근데? 내가 보통 그렇게 문제를 내면은 나올 수 있는 답의 후보를 쫙 만드는데 그 답의 후보 중에 12는 없었어. 말해봐봐. 12이 어떻게 나왔지? 그냥 4랑 3이랑 곱했나? 네, 전문 있는 거 하나 더 세개 중에 어 그렇죠. 3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 아 그렇게 해서 3, 3, 3, 3 해서 3 4번 더하기. 아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보자. 1이 그러니까 1, 2, 3, 4가 있고 여기는 1, 2, 3이 있다고 하자. 아 뭐 기억니은 디귿이라고 할까? 자 1, 2, 3, 4 기억니은 디귿. 자 1이 기억니은 디귿 중에서 하나 선택을 했어. 그리고 끝났어? 함수가 끝이야? 이러거나 저러거나 하면서 이게 하나의 함수, 이것도 하나의 함수, 이것도 하나의 함수 이런 식으로 이게 병렬적으로 연결되나? 아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더하기는 안 돼요. 아까 우리가 이제 더하기랑 곱하기를 쓰는 그 기준 말씀해줬죠? 그래서 이게 연달아 이렇게 돼야 되고 또 저렇게 돼야 되고 또 저렇게 돼야 되고 이게 계속 이어져가지고 이래야만 종료. 이래야만 함수가 완성이라고 한다면 걔네들은 다 그 과정 속에서 곱하기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해도 함수 저렇게 해도 함수 저렇게 해도 함수 그럼 얘네들은 다 더하기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질문한 것이 1이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뭐 하나 선택했어. 뭐 1이 니은 선택했다. 함수 끝? 이게 하나의 함수인가요? 아니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4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4로 하면은 안 된다.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이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뭐 하나 선택해야 하고가 되죠. 하거나가 아니라 하고. 그다음 2가 또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선택을 하고 3도 선택하고 4도 선택하고 하니까 결국 얘네들은 다 무슨 연산을 한다? 곱하기 연산을 한다. 그래서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3의 4제곱이라고 해주시면 된다. 근데 이걸 가지고 4개, 3개 4파이 3인가? 3파이 3인가? 근데 4파이 3은 4의 세제곱인가? 3의 4제곱인가? 하는 순간 그냥 바로 머릿속에 펄이가 펼쳐지고 3의 4제곱, 4의 세제곱, 3의 4제곱, 4의 세제곱.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내가 그 순간에 무슨 고민을 하는지만 생각하면 된다. 알겠죠? 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n 파이 r이라는 그 기호에 대해서는 해석할 줄도 알고 쓸 줄은 알아야 되니까 배우고는 갈게요. 자, n 파이 r은 이 n p r에서 뭐만 달랐다? 이 알게를 뽑아라는 것 앞에 중복을 허용하여 라는 말이 들어가는 걸로 n 파이 r이라는 것을 정의 내린다. 그래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 허용하여 알게를 뽑아 일렬로 나열한다. 그것이 n 파이 r인 거고요. 그럼 당연히 그 n 파이 r이라는 것의 n과 r은 이 npr에 있는 n과 r이랑 역할이 똑같습니다. 자, 그럼 아까 그 함수 문제에서도 한번 생각해보자. 자, 그럼 여기에서는 몇 개 중에서 서로 다른 몇 개 중에서 중복 허용하여 몇 개를 뽑는 상황이야? 한번 상상을 해봐. 아까 정역이 x의 값이 4개고 공역이 3개였잖아. 자, 몇 개 중에서 내가 중복 허용하여 몇 번을 뽑는 거예요? 몇 개 중에서 내가 여기서 뭐 몇 개를 놓고서 어떤 놈을 뽑을까라고 고민하는지 그걸 묻고 있는 게 그게 n이야. 내가 1, 2, 3, 4 중에서 어떤 놈을 뽑을까 이거 고민하고 있나요? 아니면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어떤 놈을 뽑을까 이거 고민하고 있나요? 그림으로 표현해줘. 자, 1, 2, 3, 4 기억, 니은, 디귿. 자,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이 누구 선택할까 해서 3가지, 뭐 2가 3가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했었죠? 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서로 다른 몇 개 중에서 중복 허용하여 몇 가지를 뽑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솔직히 후보는 2개잖아. 4개 중에서 뭐 3개를 뽑는 것이냐, 3개 중에서 4개를 뽑는 것이냐 지금 이거잖아.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봐. 그 둘 중에서 어떤 상황이 더 지금 이 상황에 부합하는지. 시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자신 있게 내질러 봐야 돼. 여러분들이 말해가지고 맞추면 그것이 이제 뿌듯해가지고 기억에 오래 남고, 말하고서 틀리면 쪽팔려서 기억에 오래 남아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내가 뭐 해가지고 그러는 거야? 40문제는 오전에 네. 또 다른 40문제는 숙제로 가지고 오늘까지 해가지고. 오늘 그럼 5시 그거 반에 그게 아니겠죠. 여기에서 그 열대 두 개를 해가지고 나가는 거 아니었어? 자, 한번 얘기해 봅시다. 뭐가 n인 것 같아요? 나 3이 n인 것 같다. n은 3이다. 소신껏 들어. 손 안 들면은 진짜 남겨서 공부시킨다. 나는 4가 n인 것 같다. 괜찮아, 손 들어. 소수가 이길 수도 있어. 넌 뭐, 어떤 거야? 모르겠어요. 아이 뭐야. 그냥 도전을 해봐. 틀리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뭘 선택할지, 몇 번 선택하는지를 생각하면 돼. 뭐를 선택하는지랑 몇 회를 선택하는지, 그거에 대한 역할만 그 구분을 하면 되거든요. 결국 1, 2, 3, 4 중에서 무엇을 고를까를 고민하고 있나요, 우리가? 아니죠. 결국 1도, 2도, 3도, 4도 기억니은 디귿 중에서 누굴 선택할지를 고민하고 있어요. 그 선택하는 횟수가 몇 번인 거야? 4번인 거야. 1도, 2도, 3도, 4도 선택한다 해서 4번 선택하는 거지.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 중에 내가 4개를 선택할 건데, 그때 중복이 허용되는 상황으로 4개를 선택한다. 왜? 기억이어도 괜찮으니까. 기억, 니은, 디귿이어도 괜찮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n은 당연히 3이었던 거고 r은 4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몇 파이 몇이라고 쓰면 되냐? 3 하고서 파이는, 여러분들 파이는 요거밖에 모르죠. 이건 소문자 파이예요. 대문자 파이는 울면 됩니다. 그냥 울면 됩니다. U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조금 더 길어, 다리가. 그래서 3파이 4라고 써주시면 그게 요 함수의 개수를 말하는 상황이었어. 3파이 4가 그럼 경우의 수 몇 가지로 계산됐었지? 아까? 몇의 몇 제곱? 3의 4제곱. 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당연히 이걸 일반화시켜서 n 파이 r은 n의 r제곱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별로 헷갈리지 않아 해. 뭐 n의 r제곱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요. n의 r제곱, 그렇죠? n의 r제곱. 그러니까 요거는 별로 안 헷갈려 하거든. 뭐 예를 들어 5 파이 2 그럼 5의 제곱, 뭐 3 파이 4 그럼 3의 4제곱, 뭐 4 파이 5 하면 4의 5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어떤 게 헷갈리냐면 요 상황을 이렇게 만드는 게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하지 마. 그냥 우리가 진짜 문제를 풀 때는 그냥 풀어. 그냥 풀어요. 이 상황에서. 그냥 함수의 개수 구하라라는 문제로 그냥 풀면 돼. 그런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바꾸려고 하면 거기에서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근데 물론 연습은 하세요. 근데 시험장에는 중요한 순간에는 굳이 이렇게 해서 바꾸려고 하지 말아라라는 말이야. 어차피 그걸 물어보는 건 드무니까. 이거 몇 가지예요? 라고 물어보지. 이게 몇 파이 몇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 조금 드물잖아요. 물론 연습은 하되 너무 이걸 기계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아라. 알겠죠?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할 거 있으십니까? 없어요? 엠파이어 다 이해했어? 적응됐어? 잠깐만.
자, 우리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야.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방금 전에는 뭐야? 같은 것을 뽑아도 되느냐? 근데 지금은 뭐야? 같은 것이 있느냐? 뭐가 달라? 아, 많이 다르지, 그치? 내가 그래서 아까 전에 이 말을 꼭 붙이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야. 서로 다르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순열을 논하는 상황은 n개가 전부 다 달랐어. 다 서로 다른 녀석이야. 뭐 A, B, C, D, E 이렇게 5개가 다 다른다든지 뭐 그런 상황. 그런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것은 같은 것이 있어도 돼.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를 손을 본 거야. 아까는 여기를 손을 봤다면 지금 이제 여기를 손을 보는 거지. 뭐 다 다른 것이 아니라 뭐 A, B, C 5개 중에서 3개가 막 같아 버린다든지 뭐 그런 상황에서 얘네들 순서대로 나열하면 몇 가지 경우가 되겠습니까? 라는 게 그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야. 이해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생각보다 쉽게 풀 수 있어요. 굳이 이게 막 뭐 공식이 있거나 되게 대단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건 아니야. 그냥 진짜 우리 단도직입적으로 A, B, C 이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자. 아무것도 안 배운 채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만으로 얘를 한번 풀어볼게요. 어디가? 왜 이렇게 잘 움직여? 잠깐만요. 반대는? 자, A, B, C. 자, 문자 6개입니다. 자, 얘네들을 일렬로 나열하면 돼요. 좋은 방법이 있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한번 총동원을 해보십시오.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어디 여백 같은 데다가 쓰면서 해보세요. 이거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방법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너네들 거 알고 있는 게 그냥 경우의 수의 기초에다가 순열과 조합밖에 없죠? 뭐 방금 전에 배운 중국 순열 뭐 이런 거. 근데 중국 순열은 뭐 이용할 필요도 없고요, 사실 여기에서는. 그냥 얘네들을 배열만 하면 돼. 크게 2가지 방법으로 나올 수 있을 거야. 아마 여러분들이 배운 걸 활용을 한다면. 너무 책에 있는 내용을 스포당하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한번 생각해보세요. 답이 궁금한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그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혼자 생각해내야지. 다 생각해봤나요? 자, 나 결과 나왔다. 나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한번 이야기해볼까? 혹시는요? 아, 그 결과를 말하면 난 답을 몰라요. 내가 문제를 냈지만 난 답을 몰라. 식만 할 뿐이지. 여러분들이 말한 식의 그 당위성만 판단해 줄 뿐. 식을 한번 봐.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2요? 3팩토리얼 곱하기 4 곱하기 4 2팩토리얼. 곱하기 2는 어떻게 맞네. 나왔지? 조금 더 친절하게 줄래? A 세 개를 어. 일단 뒀다고 하고 A 3개를 일단 B 하나를 이 네 가지 중 하나에 넣고 나머지 일단 얘네들을 먼저 배열을 했고 그 사이에 B를 배열을 하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C를 배열을 하겠다. B랑 똑같으니까 4 곱하기 하고 C가 6개 중에 하나.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에 끼워 넣는 걸로 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B가 꼭 안에 A를 끼고 있어야 되죠. B 얘네들끼리 서로 이렇게 붙어 있는 상황을 못 세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알아듣기로는 A 이렇게 있을 때 일단 여기 사이에 B를 끼워 넣겠다 이렇게 얘기 들었던 거 같아. 네. 맞죠? 그럼 사이에 B를 넣어서 뭐 여기에 B를 집어넣었다고 하자. 그럼 그 다음 그리고 이제 그 4 곱하기 6이라서 그 앞에 B가 갈 수도 있고 그 B가 있는 곳에 B가 한 번 더 갈 수도 있고 오케이. 그럼 거기에서 그러니까 지금 너는 이제 여기 다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면서 4를 또 곱하신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C를 어디다 넣을지 그 이제 고민했었던 거고 그때는 사이에 공간이 6개가 생겨서 이제 곱하기 6을 한 거다. 오케이. 자, 4 곱하기 4 곱하기 6. 자, 또 다른 의견은요? 일단 요거 하나 킵해 둡시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자, 또 다른 분. 아까 뭐 얘기하려고 하지 않았어? 3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 3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 2팩토리얼. 그거 왜 그렇게 했어요? 그거를 그냥 일단 다 일렬로 나열하고 A랑 A 세 개가 다 똑같으니까 A 세 개를 일렬로 A 세 개를 다 다르다고 가정했을 때 그거 세 개를 일렬로 세우는 경우가 3팩토리얼이고 B도 서로 다르다고 가정했을 때 나오는 개수가 2팩토리얼인데 그게 A랑 B랑 서로 똑같은 거니까 나누면 오케이. 이게 이제 내가 여러분들 아까 2개 정도쯤으로 나올 것 같아라고 했었던 것 중에서 이제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6팩을 일단 기본 베이스로 먼저 삼는 거죠. 6팩. 근데 6팩이라고 하면 좀 양심에 찔려가지고, 그죠? 또 다 다른 게 다른 상황이어야 6팩인데 같잖아 얘네들이. 그럼 이 6개를 일렬로 나열했다라고 한 그 카운팅 안에는 얘네들이 다 마치 다른 것처럼 배열이 된 상황과 얘네들이 모두 다 다른 것처럼 배열이 된 상황들이 모두 다 다르게 카운팅되고 있을 텐데 그런 것들만 내가 그게 아니었어 라고 다시 원상복구 시켜주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 세 개가 다 자리를 마구잡이로 바꿔서 만들어지는 그 수많은 경우들, 그러니까 내가 하나로 세주고 싶은데 얘가 만약에 10번으로 세줬다면 10으로 나누고 6번으로 세줬다면 6으로 나누듯이 얘네 셋이 자리를 맞바꾸는 경우의 수, 그게 몇 가지? 3팩까지죠? A가 A1, A2, A3라고 할 때 A1, A2, A3, A2, A1, A3, 뭐 A3, A1, A2 뭐 해가지고 만드는 게 이 세 개가 자리 바꾸는 3팩까지잖아. 그게 3팩까지만큼이 더 세주고 있었을 거야. 난 한 번으로 세주고 싶은데 그 6번을 자꾸 세주고 있었을 거라고. 6으로 나눠야 돼, 즉 3팩으로 나눠야 돼 라고 해서 아까 3팩분해가 된 거고요. 그 다음 이 두 개도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죠. 그래서 2팩분해가 돼야 됩니다. 네, 일단 요거 하나. 또 다른 분은요? 다른 생각 또 하신 분 계시나요? 난 사실 요 아이디어는 너무 보편적인 아이디어라서 훌륭한데 이것보다는 좀 다른 아이디어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나 궁금하긴 했어요. 그건 이 바이블에 안 나오거든요. 계속 구르고 이것도 녹음될라나? 뭐가 있을까요?
자, 힌트 줄게요. 조합. 조합을 한번 이용해보세요. 조합. 없으신가요? 성공하신 분? 너무 시간 짧았네? 자, 여기까지만 고민할게요. 자, 조합을 가지고 어떻게 이 상황을 해석을 해볼 수 있냐면, 결국 우리가 얘네들을 배열하면 6자리가 만들어지잖아요? 그쵸? 6자리 중에서 어디에 A를 넣을지 그 고민은 몇 가지예요? 6자리 중에 어디에 A를 넣을지. 야, 이것도 대답 못하면 진짜 이거 엎드려 뻗쳐 시킨다. 어? 몇 가지? 6가지. 6자리 중에서 내가 A가 들어갈 3자리를 선택하는 건데. 빨리 얘기해. 내가 호명할 거야. 이름 불리기 싫으면은 빨리 얘기해. 6자리 중에서 3자리 A를 지금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그 A 어디다 집어넣을지 고민하는 거 몇 가지? 아니, 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식을 말씀하셔야 돼요. 뭐 기호를 이야기하시거나. 응? 1 곱하기 5 곱하기 4분의 3. 근데 그걸 우리가 좀 더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분모분자 뒤집힌 거고. 63. 우리 항상 의사소통 C로 해야 된다고 내가 그때도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순열과 조합을 배우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항상 앞으로는 사용해야 되는 게 조합과 팩토리얼. 그래서 언제나 의사소통할 때는 뭐 곱하기 뭐 곱하기 뭐라고 하시거나 팩토리얼 또는 C를 이용해서 이야기를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것도 6자리 중에서 어디에 A가 들어가야 돼? 3자리 선택해봐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63이 나와야죠. 왜 이렇게 다 벙어리가 되어 있어? 63 3개를 선택해야지. 하나, 둘, 셋 이렇게 A가 들어갔다고 치자. 자, 그 다음에 또 32. 이건 남은 한 자리. 그냥 C 들어가면 되잖아. 끝. 63 곱하기 32.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서 기대했었던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답이 그거이길 바랬어요, 사실. 뭐 굳이 따지자면 1시 1까지. 가려져서 안 보이겠다. 위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순열과 조합을 가지고 놀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셨다면은 이 상황을 보고 제일 먼저 이게 떠올라야 정상이긴 합니다. 63, 6개 중에 3개 선택해가지고 A 집어넣고 6개 중에 나머지 3개 중에서 2개 선택해서 이제 B 집어넣고 그다음 나머지 한 자리 중에서 한 자리 선택해서 C를 집어넣고 모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전부 다 그냥 조합으로 처리를 해버릴 수 있어요. 굳이 어려운 생각들 안 해도 돼요. 교과서에는 이게 표현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까 내가 설명해 드렸었죠? 왜? 일단 기본 6팩 베이스에 얘네 셋이 자리 바꾸는 경우 3팩까지가 중복 세졌을 거니까 그거만큼 제거. 이거 두 개 자리 바꾸는 2팩만큼 중복 세졌을 테니까 2팩만큼 제거. 그리고 1팩은 굳이 안 써도 돼서 쓰지 않았고, 그래서 3팩, 2팩분의 6팩이라고 쓸 수 있지만 사실 이거는 가장 이쁜 방법이긴 하지만 가장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 문제를 마주했을 때 써야 하는 방법은 요 위에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가 남았는데 이 답은 틀렸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랑 뭐 계산이 좀 다르잖아요. 실제로 요거는 6C3 그럼 얼마야? 6 곱하기 5 곱하기 4, 3 곱하기 2 곱하기 1 나누니까 이건 5 곱하기 4의 꼴입니다. 요거는 3이겠죠. 그럼 이건 1이니까 패스. 5 곱하기 4 곱하기 3의 형태고 이 친구도 뭐예요? 일단 6팩, 3팩 하니까 6, 5, 4만 남죠? 2팩 나누니까 6이 그냥 반 쪼개져가지고 3 곱하기 5 곱하기 4가 될 거야. 3 곱하기 5 곱하기 4. 그러니까 얘랑 얘는 통일이 됐어. 근데 얘랑은 뭔가 좀 다르게 생겼죠? 뭐 5가 뭐 일단 없고 뭐 4는 있는데 6, 4 아무튼 좀 달라. 왜 달랐을까? 즉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건 이 방법의 오류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아까 무엇이었었냐면 A를 먼저 놓고 B를 어디에 놓지 해서 4개의 자리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넣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여기에 B 나머지 또 B 하나를 하나, 둘, 셋, 넷, 4자리 중에 하나에 또 넣었습니다. 뭐 여기 들어가도 상관없고요. 같은 데 들어가도 괜찮아요. 어쨌든 나머지 B 하나를 그렇게 집어넣고 뭐 여기다 넣었다고 한번 해볼까? 그럼 C는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리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들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곱하기 6 그래서 4 곱하기 4 곱하기 6이라고 했습니다. 이 방법의 오류를 찾아보세요. 그 B의 순서가 음. 그 두 번째, 네 번째가 네 번째, 두 번째가 다 세지는데 결과는 네. 같아요. 맞아요. 이게 지금 여기에서 그런 식으로 세주게 되면 B를 여기 넷 중에서 어디 집어넣지? 여기다 넣어야겠다. 또 다른 B 하나를 어디다 집어넣지? 여기다 집어넣어야겠다. 라고 한 것도 아까 4 곱하기 4에서 카운팅이 한 번으로 정상적으로 됐을 거예요. 그런데 B 어디다가 집어넣지? 여기다가 넣을까? B 또 어디다 집어넣지? 여기다 넣을까? 이건 역시도 4 곱하기 4에서 정상적으로 한 번으로 제대로 카운팅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이 상황이나 아까 내가 지우고 그렸었던 그 상황이나 결국 눈에 보이는 건 똑같잖아. 똑같지 않아요? B 쓰나 B 쓰나 어차피 같잖아. 근데 얘네들을 달리 카운팅했으니까 문제가 됐겠죠. 그쵸? 그럼 반으로 나누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럼 2로 한번 나눠보자. 그럼 얘가 이제 뭐 2 곱하기 4 곱하기 6 이렇게 되겠죠. 요거 또 달라요. 무슨 문제가 남아있을까? 그 제가 쟀을 때 음? 그 B가 같은 곳에 들어가는 경우는 B던 똑같으니까 그거는 제외를 했어가지고 맞아요. 단수. 이게 마치 그 주사위 문제랑 똑같지 않아요? 그냥 뭐 두 개가 다 중복되겠네. 내가 하나로 세주고 싶은 걸 두 번으로 세주고 있네. 라고 하면서 그죠? 내가 하나로 세주고 싶은 걸 두 번으로 세주고 있네 라고 하면서 나누기 1을 해버려서 36이 아니라 18로 해버리면 그걸 또 틀린다고 얘기했었던 부분 기억하시죠? 얘가 마치 딱 그런 상황이에요. 분명히 내가 하나로 세주고 싶은 걸 B 두 번 세주고 B 두 번 세주고 B 두 번 세주고 B 두 번 세주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B 하는 이 상황은 몇 번 세줘요? 한 번 세줘요. 4 곱하기 4에서는 얘는 한 번 카운팅 된다고. 근데 요거까지 내가 반으로 나눠버렸으니까 얘는 0.5번 카운팅 해버리게 되는 거야. 지금 이 식을. 문제가 발생하겠지, 그치? 그래서 이 식도 잘못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거를 처리를 해줘야 될까요?
B의 경우를 2로 나눴을 때 되려면은 그 전에 B의 순서를 아예 고려하면 안 되니까 4 곱하기 5 곱하기 6을 한 다음에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하나, 둘, 셋, 넷 여기에다가 B를 배치할 때 B가 애초에 다른 걸로 생각하고서 배치를 하는 거야.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그 우리 중복 제거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나누기 2를 해서 이제 걔를 없애준다든지 아니면 그냥 직접 카운팅해주는 방법도 있죠. 그렇죠? 내가 여기에다가 B를 어떻게 배치할지 B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뭐 이런 식으로 말이야. 그런 식으로 카운팅하는 방법도 있어요. 네, 뭘 이용하시든 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얘네들이랑 경우의 수가 똑같이 만들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지금처럼 되게 중요한 얘기했어요. 정답만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나올 수 있을 만한 오답을 가지고 분석하는 게 경우의 수 공부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특히 경우의 수 파트를 할 때는 자꾸 대답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틀린 답 가지고 우리가 공부할 게 되게 많아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틀릴까봐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자료가 그만큼 적어집니다. 마음껏 틀리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처럼 분석을 하고 그게 왜 틀렸는지를 확인해. 그래야 너네들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친구들도 그걸 통해서 배워요. 그래서 이 경우의 수나 확률과 통계를 공부를 할 때는 너네가 꼭 반드시 부끄럽지 말아야 돼 라는 것보다 나중에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하세요. 지금 차라리 부끄러워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 보고 나서 안 부끄럽다고. 근데 지금 쪽팔리는 거 싫어하면 나중에 자존심 박살난다. 시험 보고 나서.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딱 원순열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이렇게 조합으로 쌩으로 들어가도 되고 이렇게 애초에 중복 제거하는 베이스 먼저 잡고 중복 제거하는 방식으로 들어가도 된다. 교과서식 설명은 요 설명인데 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놀았으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한다. 물론 얘도 중요하지만요. 자, 그러면 이제 원순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원순열. 자, 원순열이라는 것은 그냥 이 원순열이라는 특정한 순열이 있는 게 아니라 원형인 탁자의 순서대로 배열할 때 우리가 취해야 되는 스탠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그냥 활용이라고 하면 되려나? 이게 이 원순열이라는 게 그 책에는 없죠. 그쵸? 네. 그 뒤에도 안 나와 있잖아. 네. 되게 개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게 언급이 잘 안 되기는 하는데 혹시 몰라요. 그 원순열이라는 게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든지 아니면 중복 순열처럼 어떤 하나의 새로운 순열이라고 해서 어떤 개념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문제 상황으로 존재해요. 그게 어떤 문제냐? 예를 들어서 원형인 탁자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의 학생이 이렇게 빙그를 둘러서 앉으려고 해. 자, 근데 6명의 학생이 빙그를 둘러서 앉으려고 하는데 이 6명의 학생을 이 원형인 탁자에 배치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라고 문제가 나왔다고 해보자. 자, 그럼 몇 가지야? 몇 가지야? 6팩이야. 그런데 여기에 뒤에 단서를 하나 붙여. 회전하여 겹쳐지는 것은 같은 것으로 취급한다. 라는 단서가 붙는다고 하자. 자, 무슨 얘기냐면 1, 2, 3, 4, 5, 6번 학생이 앉는 것과 1, 2, 3, 4, 5, 6번 학생이 앉는 것과 뭐 여기서부터 1, 2, 3, 4, 5, 6번 학생이 앉는 것과 돌리면 겹쳐지잖아. 결국 1번 옆에 2번과 6번이 앉는다는 거 3번 옆에 2번과 4번이 앉는다는 것은 결국엔 똑같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그들 상의 위치관계가 상대적인 위치관계가 변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은 그냥 같은 것으로 취급한다고 한다면 몇 가지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제, 그걸 우리가 총칭해서 원순열이라고 합니다. 이 원형인 탁자에서 이 원을 따가지고 원순열. 그런데 이제 이게 개정 후에는 사실 조금 그 비중이 좀 축소? 좀 약간 배제하는 듯한 느낌이기는 한데 그 우리 시험 문제를 내시는 분들은 이미 그 전 개정 전 교육과정부터 쭉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어떻게 시험에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미리 대비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아까 그 상황에서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회전에서 겹쳐지는 건 같은 것으로 취급한다라는 그런 단서가 만약에 붙는다면 1번이 여기서 시작할 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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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다 똑같은 상황이 한 번씩은 등장한다는 거잖아. 그럼 내가 한 번으로 세주고 싶은 걸 그 6팩이라는 것은 몇 번으로 세주고 있어요? 6번. 그러면 뭐만 하면 돼? 나누기 6. 끝. 그냥 그것만 하면 돼. 이 원순열의 그냥 전부야. 근데 이게 모양이 좀 복잡해지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 우리가 좀 대비를 하는 거죠. 또는 이제 여기서 단서가 막 이렇게 붙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를 포함해서 뭐 6사람이 여기 앉아 있다. 근데 엄마 아빠는 뭔가 이 파티의 좀 주체자로서 마주 앉아 있는 사람이 나머지 사람들이 이렇게 이쪽에 이렇게 앉아 있는 그런 케이스로서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그러면 좀 헷갈려져요 이게. 그래서 그때는 이제 어떻게 바라보느냐 뭐 이런 기준이 되게 중요한데 내가 이 원순열 문제에서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처럼 6팩을 해놓고 거기서 제거를 하는 방식을 취하면 이런 조건이 나와 있을 때 되게 좀 헷갈리는 상황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뭘 제안해 드리냐면 고정을 시켜라 라고 합니다. 고정을 시켜라. 자, 무슨 얘기냐? 아까 1, 2, 3, 4, 5, 6을 배정하는 경우도 그냥 요 자리는 무조건 1번이었는 걸로 고정을 시켜버리자고. 그럼 회전에서 겹쳐지는 거 안 나올 거 아니야. 여기 자리는 무조건 1번 자리라고 해서 만드는 그 어떤 경우의 수, 그 개수는 1번이 여기 고정돼 있으니까 회전했을 때는 겹쳐지는 게 그 경우의 수에서 카운팅이 안 돼 있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다시 1 여기다 고정시켜놓고 2, 3, 4, 5, 6을 이 5자리에 앉히면서 나오는 그 경우의 수 있죠. 그럼 몇 가지야? 5명이 5자리에 배열되는 경우의 수니까 5팩이지. 자, 5팩이라는 그 카운팅 안에는 얘가 막 회전시켜서 야 얘랑 서로 똑같잖아 라고 하면서 중복을 제거해야 되는 상황들이 존재하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뭐 나누기를 더 해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냥 그게 끝. 그래서 어느 한 놈을 고정시켜라. 그 방법을 제일 많이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아까 엄마 아빠 그 문제. 엄마 아빠가 이렇게 그 서로 마주보고 뭐 나머지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자유롭게 앉는 그 케이스는 이제 몇 가지입니까? 하나 고정시켜. 엄마 고정시키자 여기. 자, 여기는 엄마. 자, 그럼 아빠는 당연히 어디 앉아야 돼? 아빠. 선택지 있어? 없죠. 원래 아빠는 선택지 없어요. 항상 엄마만 선택지. 그래서 엄마 여기 앉았으니까 이제 여기는 아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네 자리에 4명이 앉으면 돼. 그럼 몇 가지? 4팩. 오케이. 그러니까 하나만 고정시키면 우리가 뭐 굳이 뭐 고민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먼저 배치를 시켜놓고 막 돌려서 겹쳐지는 것만 생각하고 그런다면 머리 깨진다. 여러분들 막 고개까지 같이 돌아가요. 돌아가면 뭐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그렇게 돌리는 거를 직접 하려고 하지 말고 애초에 돌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드세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어려운 문제들도 있기는 해. 그러니까 뭘 고정시켜놓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돌리는 것보단 어려운데 라고 생각이 드는 케이스도 존재하긴 한다. 근데 그거는 지금 논하기에는 여러분들 머리가 아파서 아주 어려운 케이스 하나는 그건 여러분들이 직접 나중에 뒤통수 몇 대 맞아보면서 아 내가 때리겠다는 얘기라 문제한테 뒤통수 몇 번 맞아보면서 당해보시고 그런 문제를 막 그렇게 많이 접하지는 않을 거긴 한데 나도 되게 오랫동안 고민했었던 문제거든요. 그때 당시 학생 때. 그래서 나는 좀 추억에 젖은 문제인데 아무튼 그런 문제가 있고 하나는 이 이름은 원순열이긴 원순열인데 실제로는 이런 삼각형의 테이블에 앉히는 경우가 있어요. 요건 어느 한 곳에 고정시켜놓고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보다 차라리 돌려서 중복 제거하는 게 훨씬 더 편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6명의 학생을 여기다 이렇게 배치를 시킬 때 1번 학생을 고정시켜야지 하고 여기 1번 자리 이렇게 했을 땐 망해요. 왜 그럴까? 1번이 여기 앉는 건 1번 왼쪽에 항상 사람이 있게끔 앉히는 경우잖아. 근데 꼭 그것만 있어요? 1번 왼쪽에 사람이 없게 앉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고정시킬 거면 요걸로 고정시키거나 요쪽으로도 고정시켜줘야 돼.
요 케이스랑 요 케이스를 각각 구한 다음에 더해주면 되는데 이런 것들 자꾸 망각하는 경우들이 있거나 아니면 좀 헷갈려서 이걸 오히려 더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때는 뭐만 하면 돼? 일단 6팩 기본 베이스 취하고 그 다음에 나누기 뭘 하면 될까? 돌렸을 때 몇 번 겹쳐질 것 같아요? 세 번. 그쵸? 생각해보세요. 1, 2, 3, 4, 5, 6이랑 1, 2, 3, 4, 5, 6이 겹쳐지겠냐? 아니죠. 그쵸? 1, 2가 같은 라인에 앉아 있었잖아. 아까는. 근데 지금은 1이랑 6이 같은 라인에 앉아 있는데 요건 같은 상황이 아니야. 다만 1, 2, 3, 4, 5, 6 이거랑은 같은 상황이야. 그러니까 테이블을 진짜 돌려보는 거야. 그럼 몇 번 겹쳐져요? 요 변이 이쪽으로 갈 때 또는 이쪽으로 갈 때 이렇게 총 3번이 겹쳐지지. 그래서 나누기 3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공부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이왕 얘기 꺼냈으니까 이렇게까지.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그러니까 회전시켜서 겹쳐지는 건 같은 것으로 취급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뭘 먼저 한다? 고정시키는 걸 제일 먼저 고려한다. 근데 그게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는 있으니까 알아만 둬라. 그때 맞게 여러분들이 임기응변으로 좀 좋은 방법들을 만들어 나가시고 그때 문제를 풀 때 나랑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하시면 돼요. 이거 이렇게 했는데 이거 괜찮나요? 라고 하면 내가 좋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 초반에 다루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서 이렇게 딥하게는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궁금하신 거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없나요?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중복 조합을 공부를 할 거야. 네, 중복 조합을 공부를 할 건데 잠깐 개정 후 책을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책을 사시면은 4분이 5분이 지금 개정 후 책이실 거고 아니다 너도 책 아직 안 샀다고 했지? 넌 이전에 이미 샀었던 거. 개정 전 거. 이 개정 후에 나와 있는 게 그 중복 조합이랑 이항 정리가 같은 단원에 있고 개정 전께 아마 중복 조합이랑 이항 정리가 다른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중복 조합이랑 이항 정리를 일단 같이 하는 게 목표이기는 한데 따로 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에게 뭘 좀 미리 준비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조합에 대해서는 한번 좀 공부를 하고 와주세요. 조합. 그러니까 이 조합에서 조 나누는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냥 조합 NCR만 공부하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NCR을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했었던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있어. 조 나누기 같은 것들이라든지 토너먼트라든지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얘기들을 한번 좀 공부를 하고 오세요. 강의 한번 듣고 오셔도 되고 우리가 수하라고 아마 내가 그 강의를 올려놓지 않았나? 수하거나 아니면 공통수학 어디 있지? 원으로 내려왔지. 공통수학 1이거나 수하라는 강의에 그게 있을 거니까 그거 찾아가지고 한번 들어가지고 오시면은 아마 다음 수업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중복조합을 공부를 하고 우리가 순열조합, 중복순열, 중복조합에 대한 그 문제들과 조나누기 문제들까지 해서 좀 헷갈릴 수 있는 상황들을 여러 가지를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그때 또 어버버하고 대답 못하면 좀 시간 많이 딜레이 되니까 미리 좀 준비를 해가지고 그리고 다음 수업은 수요일이 아니라 금요일. 알겠죠? 네, 이거 한 번만 양해해 주시고 한 번에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는 다음에 언젠가 내가 주말에 보강을 할 거예요.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그때 여러분들 시간 맞춰가지고 그때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할 거니까 미적분도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 지금 2타임도 그렇고 미적분도 그렇고 그때 이제 같이 한꺼번에 몰아서 할 거니까 참고하시고 알겠죠? 네, 그럼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